전라남도 완도 앞바다 수백여 개의 섬 중 독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섬 모황도. 섬 가까이로 다가가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닷가 절벽에 나타난 한 소년. 소년은 마치 동물과 대화를 나누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바로 이곳 모황도입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저 따라오세요. 오빠 어장도 아니고요. 엄마 어장도 아니고 제 어장이에요. 아무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걸렸나 가봐야 돼요. 집 앞 선착장. 걸렸다! 와! 문어예요, 문어! 신봤다, 신봤어! 공개합니다. 처음엔 놀이 삼아 통발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기욤이에게서 이제 제법 어부티가 납니다. 꼭 여기를 잡아야 돼요. 돌려야 돼. 아빠에게 자신이 잡은 문어를 자랑하는 기욤이. 문어 한 마리. 씨알이. 기미 두 마리 잘 들어가네. 우와 또 문어 크네. 우와 또 문어 크다. 기욤이에게 통발 놓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아빠였습니다. 뭐 희한한 게 걸린 줄 알고. 문어를 씻는 아빠와 기욤이의 점심상을 준비하는 엄마까지 이들이 섬 주민의 전부입니다. 자. 맛있겠지? 아. 밥 먹는 내내 애교가 넘치는 기욤이. 엄마가 40대 중반에 낳은 기욤이는 이곳 모황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산에 올라간 기욤이와 아빠. 산에는 또 다른 섬 식구들이 있습니다. 뿌리다! 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슴뿔이에요. 사슴뿔. 보시죠. 지금 여기 부셔졌어요. 이게 여기. 잘했어, 엄마 사슴뿔. 아빠가 주웠어. 저. 건너줬지. 한번 잘 가보세요. 물 안에 들어가 있어. 산속에서 망을 보고 있는 기욤이네 가족. 저기. 갑자기 아빠가 뛰기 시작합니다. 염소가 덫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한나절을 기다려 겨우 잡은 염소. 기욤이 집에서 염소 잡기는 가족 행사입니다. 저 정도는 더 커야 돼. 이만해야 돼요. 그럼 저거 나무도 부셔버리고 겁났어요. 그래도 한 마리 걸려 다행이다. 오늘 잘 왔네요. 사실 이 염소는 기욤이네 가축입니다. 잘 모르죠. 이제 완전 야생이 돼갖고 이렇게 야생이 돼가지고 지금 산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잡아봐야 대강 몇 마리인지 알지. 제 거 한번 볼래요? 7년 전부터 뒷산에 풀어놓고 키운 염소와 사슴은 야생동물이 돼버렸고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덫을 놓아 잡아야 합니다. 같은 말도 놔둬 그래 그냥 이걸. 아니 내가 밟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면 돼. 근데 이거 위험해 내 거가. 너 이렇게 이게 더 강력해 이거보다는. 하고 예 이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여기 딱 쪼아버려요 이렇게. 여기 딱 쪼아버려. 그물 덫은 동물이 다치지 않게 특별히 구안한 아빠의 발명품입니다. (13년) 전 낚시하러 왔다가 모항도의 풍치에 반한 아빠는 엄마를 설득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던 아빠 엄마에게 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살지 맞아. 내 처음에 여기 모항도 들어와서 여기 수리해갖고 내가 살았었다. 그때는 농이 좀 쓰고 하더라고요. 안 쓸게 이래가지고
고생하러 한다 하고 집사람도 그러니까 둘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서로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뭐 반찬 같은 거 없으면 즉석 가서 뭐 잠깐 고기 몇 마리 낚으면 또 끓여 먹고 산에 가면 뭐 이런 반찬 있으니까 달래나 이런 거. 그래 먹고 그래서 그랬다가 늦둥이를 났다니까. 누뚱이. 엄마 아빠와는 반대로 모항도 주민들은 하나 둘 섬을 떠났고 결국 기욤이 집만 남았습니다. 왜 몰랐을까 이렇게 끝나는 것을 속다르고. 트로트는 기욤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기욤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노랫가락을 흥얼대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여기서 이래. 앞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속다르고 겉다른 당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바보. 세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모항도에서 태어나 자란 기욤이가 무태 있는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유일한 친구는 아빠였습니다. 파도가 거센 아침, 기욤이와 아빠가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린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욤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이제 기욤이는 손짓만으로도 아빠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뱃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흉작이네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면은 기름값이 안 되고. 몇 년 전부터 기욤이는 몸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를 도와왔습니다. 엄마는 기욤이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선착장에 서서 꼬박 기욤이를 기다립니다. 엄마, 약 드세요. 매일 엄마의 항암제를 챙기는 기욤이. 엄마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7살 배기였던 기욤이는 엄마가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꼬박꼬박 약을 잘 먹어요. 꼬박꼬박. 기욤이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욤이가 아빠와 집을 나섰습니다. 완도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선 아침마다 배를 타야 하는데 자칫 바람이라도 높으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기 쉽습니다. 크게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는 대부분 가죠. 그러니까 요즘 파도 쳐도 안 놀려요. 1년 동안 제대로 학교에 간 날보다 지각하거나 결석한 날이 더 많은 기욤이. 그래도 오늘은 파도가 잦아들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방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겨울방학 계획표를 쓰는 시간.
무엇을 쓸지 한참을 망설이던 기음이가 옆 친구와 같은 내용을 쓰네요. 싸우지 않기를. 혼자 집에서 어떻게 싸워 이놈아. 맞아. 어떻게 좀 집에서. 자, 규칙적인 생활하겠어. 규칙적인. 저는요. 형제가 자식 양치하기 또. 그 낭떠러기 같은 애 조심해야 된다. 바다. 그다음에 그뭐 집에서 사슴이나 뭐 염소 잡는다고 아빠하고 따라다니는 조심해야 돼. 위험하니까. 네. 알았니? 교실에서는 조금 주눅 들어있던 기음이가 교문을 나오자마자 자연스레 앞장을 섭니다. 며칠 전 통발을 놓은 곳을 둘러보던 기흠이 나오는데? 찾았다! 불 찾았어요. 어디? 잘못하면 떨어져. 각종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기흠이는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 거기 기동이. 맞아, 기동이. 놓쳤잖아. 집어넣어. 오늘은 제법 큰 놈이 걸렸네요. 와우! 겁났어요. 야, 손재 급해. 제일 큰 거. 종이만 받고 종이만. 그문이 제일 큰 거. 그문이 은동이. 이렇게 하자. 금은 금동이, 응은 응동이, 동은 동동이. 오, 동동이 말 된다. 동동이 말 된다. 금은동이야. 기흠이에게 이 물고기는 특별합니다. 엄마가 지금 항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벌어서 이제 많이 키워서 팔면은 돈이 많이 모아지잖아요. 뭐 10,000원 안 되면은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엄마한테 또 주고 또 잡아서 또 하고 또 10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아갖고 팔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은 거예요. 지금 키우고. 멀리 보이는 아빠의 트럭. 기흠이는 아빠에게 보여줄 생각만으로도 잔뜩 신이 났습니다. 와, 딱 크다. 이거 뭐 하나 잡았냐?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크다 이거네. 이거 팔아서 이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어머, 야, 이거 제일 큰 거. 이게 뭔지 아냐? 몰라? 이거 숭어 새끼야. 이거 그 붕어고. 봄이 되면 기흠이와 아빠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이 그 안에 가봐. 걸렸는가? 있네. 오늘 기흠이 부자는 지난 겨울 잡아놓은 염소를 무트로 가져가 팔 것입니다. 무트로 가는 배 안. 가는 내내 기흠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실 기흠이는 정든 섬식구를 팔아버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많아지는 봄, 염소를 팔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기흠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염소를 팔 수밖에 없죠. 또 안 팔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팔 수밖에 없죠. 더 땡겨, 아빠 더 땡겨. 더 땡기라. 오, 됐어. 김이가 많이 컸구만. 이제. 또 얼굴에 기지개 차고 울고 그랬는데 많이 컸어. 염소는 기흠이의 학비와 엄마의 약값이 돼줄 것입니다. 봄과 함께 기흠이도 조금 더 자랐습니다. (3학년이) 된 기흠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 친구들은 대부분 그대로지만 학교 수업은 훌쩍 어려워진 것입니다. 알았어. 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 보게. 또 담임 선생님도 새로 부임한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거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 주시지만 기욤이에게는 어렵기만 합니다. 기욤이는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공부가 뒤처지는 편입니다. 탄산수. 새학년이 시작되고 숙제도 많아졌습니다. 기욤이 숙제를 직접 봐주시기 시작한 아빠. 24랬지. 524냐? 빼기 386을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어려운데. 뭔 말인데? 말을 좀 그렇게 예를 자주 읽어보라 했잖아. 여기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정계회장 나 선거에서 또 읽어보고 그래야 답이 쓰지. 요걸 이거 10 모형 한 개를 낮게 그 위에 눈물을 흘러 거기다가 근데 왜 가음을 과음을 질르게 내가 만들잖아. 과음을 지금 성질나게 또 몽둥이 갖고 나서 야 얘 누가 때렸다고 우냐? 누가 때렸다고 울어? 또 읽어 여기서. 언제나 친구 같았던 아빠가 혼을 내는 것이 너무나 서러운 기욤이. 읽어. 어? 여기서 물 한 번 먹고. 여기서 윤정이가 응. 어떤 수 모형을 빼면 어른표 300. 아빠도 귀엽기만 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섬에서만 자란 기욤이가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아빠는 걱정됩니다. 낮게. 여기다 몇을 더하면은 500이 돼. 499에서 1 아니야 1. 여기서 뭐 어떻게 가르칠 방법도 그렇다. 내가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막이나 그러고 있어. 완도에서 가장 큰 장터. 기욤이를 혼낸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는 엄마 아빠가 기욤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욤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금붕하고 여기 어디가 몇 마리? 왜다 금붕이야? 섬에서는 새로운 것이 잘 없고 되풀이된 그 놀이. 그러다 보니까 봄에 되면 보통 이제 이런 뭐 붕어라든가 새 이런 거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게 대해서 학교를 갔다 오면은 밥 주고 즐거워요. 야 엄마 한번 기욤이에게는 이 장터가 섬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가 기욤이가 학교에 다닌 후로 기욤이 가족은 장에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늦어버린 귀갓길. 아직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아빠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올라와? 얼마나 흘렀을까 보이지 않는 아빠. 다행히 아빠가 올라왔습니다. 다 풀었어요? 예? 다 풀었어요? 아직은 한겨울인 바닷물에 아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땡겨라 내가 아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땡겨라. 저기 힘들어 땡겨. 됐어. 그 웃어야지 어쩌겠어. 언제나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지가 속이다. 어이 이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어진 기욤이의 트로트 메들리.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이렇게 조그만데. 기욤이의 노래는 아빠에게 힘을 주는 특효약입니다. 정신 차려라. 나 여지경에 빠진다. 봄이 되고 기욤이네 식구가 늘었습니다. 야야야야야. 지난 장터에서 닭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나왔어. 어느새 완성된 아빠표 닭장. 모항도에서 아빠는 만능 기술자입니다. 벌써 만들었어? 와, 진짜 빨리 만드는. 같이 해야 되는데. 뭐든지 자급자족해야 하는 모항도 생활 13년 만에 아빠는 잘 모르던 각종 연장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옷을 박으려면 그냥 이게 기술인데 요거요. 우리 아빠 모두 다 만들어. 가위도 만들고. 기욤이에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기술자입니다. 여기는 그 황하의 무법자 뭐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고 혼자 연구하고 에이? 그런 식으로요. 혼자 모든 거 그냥 어디 서부 허볼판 혼자 때려 놨을 때 그 영화 비슷하게. 어릴 때 완도에서 자란 아빠는 가족 중에서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기욤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서 바다를 배웠습니다. 아빠는 바다의 상태를 먼저 보고 고기 잡을 곳을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곳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고기가 잘 잡힙니다. 아하, 5마리. 그것도 놀래미야? 네? 그것도 놀래미야? 네. 아빠, 내거 만들죠. 내거. 난 낚시꾼. 언제나 곁에 있어 든든하고 넉넉한 아빠. 기욤이에게 아빠는 바다와 같습니다. 아빠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붕을 고치던 아빠가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허리를 다치신 것입니다. 애하고 이제 집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에 내가 잘못 이래갖고 크게 다쳐버렸더만 허리나 막 머리가 다쳐버렸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혼자 살아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 딱 차려볼게 앞에가 뭔 생각나냐. 잠시 모항도에 들어갔던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사고에 누구보다 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못하고 부숴가지고 못 먹고. 영어 줄까? 난안 먹고. 얘도 신랑이 없이 안에 안 들어가. 아 시끄럽다 마. 무슨 속 시원하다. 다 그거지 말을 안 해도 아 시끄럽네. 말을 안 해도 그게 다. 없으게 나 속이 편안하게 없네. 말로는 퉁박을 주면서도 병원밥이 입에 안 맞을 아빠를 위해 엄마는 이것저것 찬을 해왔습니다. 누구? 아빠를 위해 준비한 특별식을 별 말 없이 꺼내놓는 엄마. 배가 부러져. 뼈에 좋다는 말에 밤새 끓인 사슴국입니다. 일할 때는 각시가 신랑한테 모처 딱 얹어주고, 응? 딱 뜸이 가면서 다정스레.
꼭 펜션을 가는. 그래 뭐라 근데. 아 잘하대 집에서는. 누가 본격이라고 알았네. 그 이해하겠네. 내가. 아 집에는 우리 그래. 이것도 잡숴보시시오. 헛소리 하지 말자. 이것도 잡숴보시시오. 아 시끄럽다 봐. 아프다 쑥 거짓말이다. 한번 해보시오. 아니 닭살 올라. 어떤 한번 해보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시종일관 농담을 늘어놓는 아빠가 엄마는 왠지 더 측은합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담당 의사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수술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관절 쪽까지 골절선이 이어져 있는 관절 내 분쇄 골절. 이번에 부러진 거는 그보다 윗부분, 1번 허리뼈예요. 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네모 반듯하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 좀 짜부라들어 있잖아요. 퇴원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가능한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조금 안정을 더 취하셔야 돼요. 애 학교 문제도 있지 뭐 어떤 짐승도 밥도 되고 여러 가지 결부됐는데 그래갖고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떻게 길에도 태워내갖고 가갖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떤 앞으로 뭐 이게 척추뼈가 더 압박골절이 되면 그 척추뼈 압박골절로 인해서 약간 후만 변이, 허리가 약간 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능한 좀 안정을 하고 계세요. 그냥 보통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조금 안정을 더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업이 다 필요하고 이거 뭐 그냥 지금 뭐라고 해갖고 할 말이 없이 지금 우선은 아무 생각이 안 돼. 걱정밖에 없어. 이렇게 아무 걱정밖에. 대책이 안 생각 대책. 지금으로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지금. 머리 아프다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 아프다. 결국 혼자 무항도로 돌아가는 엄마. 한 번도 아빠 없이 섬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섬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엄마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동물 사료부터 챙깁니다.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생활한 지 3일째. 그동안 개들은 굶었습니다. 말모나 짐승 훈기라서니까 이제 밥을 줘야죠. 응? 주인 잘못 만나갖고 멸치치 굴른데 알았다 지켜줄게. 집안 살림만 신경 썼던 엄마. 하지만 이제부터 섬 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뭐가? 우리도 다 부새끼들 밥 줘야지. 또 한 마리가 또 어디로 가버려 그냥 죽어버렸거든. 2마리가 죽어있는데 이 멋이 안 들어가. 기음이 가족의 요청으로 하루 2번 들어오기로 한 여객선. 이 배에 기음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음이는 이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아빠의 배를 타고 다니면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여 분. 하지만 여객선을 이용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여느 때처럼 집 근처 바닷가로 해산을 따러 온 엄마와 기흠이. 벌써 1시간째 별 소득 없이 물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놓쳐버렸어? 까부셨다 놓쳤지. 엄마, 아빠 왔으면 많이 잡았을 건데. 해삼 저 계란 몇 마리 줬죠? 우리 아빠가 여기 있다고 거짓말 치면 내한테 주거든요. 이거 잡았다 이래요. 아버지 그런 거 잘 알아요? 네.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만 알고. 어디서든 아빠의 빈자리는 금방 표가 납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를 위해 혼자 낚시를 하러 나온 기흠이.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흠이는 낚시를 포기했습니다. 날씨는 점점 나빠졌고 기흠이와 엄마는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밥 먹었어. 여보세요? 예, 밥 먹었어. 아빠에게서 온 전화. 잠자나? 섬의 상황이 대충 짐작되는 아빠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픈 데를 안 아파? 네, 알았어. 아들내미 전화 받으란다. 내가 아빠. 아,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왜요? 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왜 울어? 날씨가 구줄 때면 이곳에서 아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난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무항도에 내린 한방눈. 와, 눈이다! 벌써 눈이다! 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좋아하는 기음이와 달리 심각해진 아빠는 기상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낮은 신안 진도 등 8개 시간에는 우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등 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기상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늦은 시간 환하게 불을 밝힌 아빠의 배. 아빠가 홀로 선착장에 나와 배를 묶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아빠는 날씨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묶어놓으면 배가 많이 이게 부딪혀갖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 아빠. 기음인에는 태양열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날이 계속되면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다음 날도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고 기음이 가족은 결국 섬에 갇혔습니다. 언제 배가 다시 다닐 수 있을지 초조해질 만도 한데 기음인의 가족은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더 훨씬 나서요. 애롭고 그런 것 같아도 또 이리 말고 진짜 저 60살은 못하죠. 이런 기회에서 할 수가 없어 우리밖에. 자연에 맞춰 사는 법을 아는 아빠 덕분에 기음인의 가족은 복잡한 무태 생활과는 달리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기음이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는 뭐든지 재밌거든요. 힘이 올 때 가는데. 하루 종일 시계를 쳐다보는 아빠. 오늘은 오래간만에 기음이가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내가 묻게 조김 선생 오시네. 아, 삼촌이한테 학교 다닐 때 인사는 해놔. 학교 다녔습니다. 이 모자가 멋있던데. 딱 샀구만. 긁어. 못해. 팔이 불편한 아빠를 위해 기음이가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빠랑 있는 것만으로 마냥 즐거운 기음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에 아빠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엄마라 했지. 나 보아. 됐어. 여기 청소년. 가해 이래. 가해 청소년. 어? 이쁘냐? 이뻐 이뻐. 할때 가자. 갈게요. 누구들 하세요? 갈게. 갈게. 오케이. 빠이빠이빠이빠이요. 사랑의 그 약속을 뺏겨지고 어이 돌아서는 여자야. 남을 바라보 너를 뺏으야. 아빠를 두고 가는 기음이와 엄마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빠가 섬을 배우게 되면서 엄마는 매일같이 섬을 순찰합니다. 산에 짐승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총 쏴서. 예. 갖고 와서 이제 쏴가고 탄비도 죽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하고 누가 잡아 못다는 소리 듣고 했어. 듣기로 돼도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지금 못 잡고 있어. 산에는 총을 쏘고 남은 탄피의 흔적과 죽은 사슴의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에 들어온 낯선 물체. 바로 배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은 엄마. 벼랑 쪽은 탄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없는 줄 알고 왔습니다. 제가 아빠 이제 다치가 병원에 있다 캐난 게네. 몰래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산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무조건 뭐 말도 안 하고 산에 무조건 올라가요. 어? 말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냐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야! 지금 아무도 짐승이 없어지고 지금 소리 뒤집어지가 있구만 지금. 아니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주셔야지. 무슨 자기 뭐 자기 성격 그거 올라가는 거 봐. 너희 서봐야지 하라. 일단 목소리는 높였지만 이 일행이 산에서 기음인의 가축을 사냥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알아요. 예.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볼 뿐입니다. 그러고 그래 사람이 사는데 뭐 안에 올라가냐고 내가 뭘 했더만은. 그동안 이런 일은 모두 아빠의 몫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지내야 하는 엄마는 이럴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모항도로 들어오는 배에 탄 아빠. 드디어 아빠가 돌아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아빠는 퇴원을 서둘렀습니다. 아직 부상이 심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와. 캐리.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은 막 다 안 낳고 와도 막 날라가. 일이 좋다 이게. 그렇죠. 캐리. 아빠는 그동안 섬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돌아오자마자 미뤄두었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짠바람에 농사가 쉽지는 않지만 기음이 가족은 봄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왔습니다. 근데 가정을 붓고 이 소미를 할 때 항상 맞춰가면서 하세요. 아 힘들어 저리 가. 김 만나면 맞아. 아 예. 그럼 항상 딱 맞춰. 어디야? 기가 이라요. 하지 마야. 콩밤에는 파랑매야. 저기 장단 딱 맞추라 말이야. 콩밤에는
엄마야. 아빠는 재밌게 하고 엄마는 시끄러 하지 마. 이게 진짜 재밌어요. 돌리고 돌리. 돌리고 돌리. 기욤이의 노랫가락과 아빠의 웃음소리. 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는 작은 무덤. 그동안 아빠는 한식이나 명절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덤에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주인이 이 사람 뭐랄까 이분도 이 고인도 이 섬의 한 뭐라고 해야 한 일원이라 봐야죠. 여기가 산소가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병원에 있는 동안 한식이 지나가 버려 제사를 놓친 아빠는 모항도의 또 다른 식구인 무덤 주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도 집에 못 갔죠. 내년에 한번 찾아가시죠. 한잔 잡수시오. 그럼 가요. 아빠의 다친 부위가 많이 좋아지면서 기욤이네 어선이 오래간만에 출항을 했습니다. 병세가 호전된 엄마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진짜 진짜 믿고. 보여줘라. 보여줘라. 저기는 저기. 나라 왜 있다가 찍어 잘. 진짜 전복. 그동안 어장 관리를 못해 통발에 걸린 고기들이 많지 않지만 기욤이는 세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합니다. 언제나 넉넉한 가슴을 내주는 모항도는 기욤이네에게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은 섬의 일부가 되고 자연을 통해 삶을 배워갑니다.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채워지는 가족. 지금도 그 섬에 가면 기욤이네가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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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